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롱철 선생님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4년이 되었고요. 새해 첫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2014년에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들과 함께 이제 수능까지 함께 달리게 되실 우리 학부형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능 전문가인 제가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대비법, 그리고 바뀐 입시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겨울방학 영어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조금 입시가 바뀌었는데 올해 다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반적인 입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영어 영역, 그다음에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5학년도 수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지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자, 다른 거 말고요.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수시 모집 인원이 지금 2% 줄었고요. 그리고 정시 비율이 반대로 22%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A, B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치러졌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이 A형으로 이탈을 했고요. 남은 B형 지원자들끼리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경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A, B형이 없어졌죠. 하나로 통합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 이제 정시 지원자들이 약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시 인원이 늘어났다. 이거 말고 또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맨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오른쪽은 작년이고요. 이제 왼쪽이 올해죠. 자,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에는 정시 때 수능 위주로 학생들을 모집했던 게 보시면 24.1%입니다. 근데 올해는 무려 31.4%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시에서는 그 다른 어떤 조건보다 수능 점수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수능이 절대적이 된 겁니다. 자, 그다가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게다가 저 표에는 지금 없는데요.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이제 89개의 대학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교요. 총 177개.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의예과, 이런 학교도 역시 수능 100% 반영 대학이 역시 소폭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약간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어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두드러지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A, B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것이 도입될 때부터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TBS에 나와서 또는 이제 제가 많은 강연과 강의 중에서 이 AB형이 없어질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은 여전히 AB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어하고 수학을 동시에 B형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영어 영역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국어랑 수학은 B형을 동시 선택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쵸? 결국 선택형 수능이라는 것이 무력화되는 모습인 겁니다. 결국 국어와 수학 영역의 수준별 수능도요. 15, 16년도 지나서 17년도까지는 또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수순인 걸로 보여지겠죠. 아셨죠? 자, 이제 영어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변한 게 없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70분은 똑같아요. 그리고 문항수도 똑같습니다. 45문제.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요. 오른쪽이 이제 작년이고 이제 이게 올해, 왼쪽 이제 파란색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어떻죠? 바로 듣기 문제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독해 문제가
증가했다는 거죠. 보통 수험생 친구들이 듣기 문제를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한다고 봤을 때 이 변화는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독해 문제가 23문제에서 28문제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렇죠. 시간 부족 현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체감 난이도는 그렇죠.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게다가 EBS가 여전히 70%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듣기가 지금 17문제예요. 그런데 보통 듣기는 EBS에서 100%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독해 문제가 남는데 독해 문제가 모두 28문제인데 그중에 50%에서 약 14.5문제가 EBS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문제에서 1문제는 EBS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EBS 교재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부담은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매년 입시가 바뀌고 뭔가 복잡해지면 수험생들은 많은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또 자기들의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수험생들은 불만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빨리 적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면 또 역시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달라지는 입시와 영어의 변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표를 보시죠. 자, 앞서 달라지는 대입 방향과 영어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수능이 약 한 300일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크게 이제 4시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 그리고 겨울방학 이제 지나고 나서 3월 모의고사까지,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등급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를 잠깐 보실게요. 자, 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시즌이 여러분 이렇게 4시즌이 있어요. 지금부터 3월 모의고사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6월 모의고사까지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부터 3월 모의고사까지 이 첫 번째 시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4등급 이하의 친구들, 4등급 이하의 친구들에 대한 제가 학습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부터 3월 달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4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가 효자 과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잘한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본기가 부족하고 어휘 실력도 좀 부족할 겁니다. 빈칸은 늘 어려울 것이고 문법은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거고요. 시간이 늘 부족할 거고요. 듣기는 2개 정도 이상 아마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불안한 등급과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겨울방학 그리고 3월 달까지 이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바로 중학 과정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학과정을 준비해라, 또 기본과정보다 다시 해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발심을 가지고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빈곤한 여러분들의 기본기는 결국 여러분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요. 안정되지 않는 점수에 여러분들은 늘 불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3등급 이상에 나오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양을 쌓은 친구들입니다. 그 시간의 양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태하게 방치했던 그 시간만큼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력이 나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기를 이 시기에 닫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죠.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어휘는요. 중등어휘부터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고난도로 넘어가시고요. 듣기는 그 어휘장에서 제공하는 mp3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은 중학과정은 문법을 한번 쑥 정리하셔야 되고요. 독해는 고1, 모의고사 약 4회 정도 풀고 전문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파트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절실하죠. 제 방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어휘입니다. 어휘는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통 중학교 과정을 다루고 있는 어휘집을 끝내는데 보통 한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MP3가 지원되는 그런 어휘집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P3를 다운받아갖고 그걸 들어보고 말해보고 써보기를 반복하면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첫 감각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요, 그 어휘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중학교 수준이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학과정 전반에 대한 복습과 정리를 바로 이 어휘장 한 권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문법입니다. 문법은요, 기초 문법책을 사서 처음부터 혼자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지 아직 판단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강의를 들으실 것을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EBS나 아니면 사설 인강 업체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독해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해는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또는 재수생인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구해서 작년 3월, 6월, 9월, 11월 모두 4회, 모두 총 8회를 푸는 겁니다. 알았죠? 작년 버전. 그리고 풀고 나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전문 해석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1, 고2 모의고사도 만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판단해 보기에 이 방법이 아주 최적의 방법이에요. 특히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해법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고1과 고2 정도의 수거와 구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도도 더디게 나가겠지만 그만큼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3월 달까지고요. 이제 3월 끝났어요. 3월부터 6월까지 4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시 파트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중등 과정의 어휘를 모두 끝냈다는 전제 하에 수능 수준의 어휘집을 외우는 겁니다. 문법은 최근 3개년 기출 문법을 점검 확인하시는 거고요. 듣기는 이제 EBS 교재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모평 전에 수능 특강하고 인터넷 독해를 다 끝내고 1차 모평 보시는 거고요. 독해는 구문 독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파트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중등 어휘를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의 어휘를 다 마쳤다는 전제 하에 이제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수능 수준의 어휘장을 이제부터 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공부법은 아까 마찬가지로 MP3를 다운받아갖고 역시 외우시는 겁니다. 알았죠? 역시 문법입니다. 그 다음 문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 문법이 끝났죠? 그러면 수능 기출 문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필요하시다면 강의를 통해 문법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 시기에 올해 수능에 반영되는 EBS 교재가 다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능에 반영되는 EBS 교재를 가지고 듣기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공부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독해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다 풀어봤죠? 그럼 이제 뭐 하시냐면 구문 독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구문 독해. 자, 구문 독해가 뭐냐면 정확한 독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 4등급 이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독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4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똑같은 시기를 맞이한 겨울방학을 맞이한 3등급 친구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또 파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등급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 3월 모의고사까지 먼저 중등 고난도 정도의 수준의 어휘를 복습해 주시고요. 수능 수준의 어휘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최근 3개년 기출문법을 점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고2 모의고사 4회 전문 해석 이후에 구문 독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등급 이상 친구들 겨울방학 때 뭘 하시느냐? 빠르게
중등 고난도 어휘들을 한 번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거 위주로 점검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중등 이 과정을 쭉 보시다 보면 수거 중에 어려운 것이 꽤 많다, 이런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능 수준이 되기 전에 수거들을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준의 어휘집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공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mp3를 다운받아서 들어보고 말해보고 써보기를 반복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이요, 아마 듣기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어휘를 외우면서 mp3를 다운받아서 듣고 말해보기를 통해서 귀를 열어두시고요. 3월 이후에 이제 수능에 반영되는 EBS 듣기 교재가 확정 발표가 되면 그때 EBS 교재를 가지고 듣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역시 EBS 교재 활용법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문법을 설명드릴게요. 문법은요,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문법은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EBS나 또는 사설 인강 사이트를 통해서 문법 기출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냐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요, 새로운 것이 출제되지 않아요. 늘 나왔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라 그랬죠. 그럼 거기에 나왔던 문법들이 수능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다시 수능에 반복이 돼요. 따라서 늘 출제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반복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 번째, 이제 독해입니다. 아까 4등급 이하 친구들처럼 모의고사 전문 해석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를 다 해볼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4회분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출제된 거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4회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전치사 하나까지 빠짐없이 해석해보면서 모든 어휘와 구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는요, 같은 방법으로 구문 독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문 독해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독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어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구문 독해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편인데, 친구들이 뭘 많이 저에게 물어보냐면, 선생님, 제가 수능장에 가게 되면 수능 지문에 있는 그 모든 지문들을 완벽하게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나요? 그래야 이 문제를 제가 맞추고 그리고 이해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가시게 되면 그 긴 지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문들을 읽어가시면서 일부는 영어를 영어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읽어가시면서 일부는 영어를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답도 맞추게 되고 지문도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는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고 일부는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그 문제를 맞추고 지문을 이해하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구문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보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즉, 영어를 우리말로 정확히 바꿔보는 연습이 되셔야 나중에 비로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상당히 지루해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냥 문제풀이를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 이후로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능 지문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길고 어려워진 지문들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내용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되면 구문 독해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기, 즉 6월 시험 전까지 상반기 동안 구문 독해를 완전히 확립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3월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1차 모평 전까지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역시 표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수준의 어휘집을 외우고 있죠? 그걸 계속 외우는 겁니다. 문법은요, 이제 EBS 교재의 문법 문제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듣기는요, 이제부터 수능 반영 EBS 교재로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모평 전에 당연히 수능 특강과 인터넷 동해를 다 끝내고 1차 모평을 보시는 겁니다. 이제 독해는요, 구문 독해를 제가 강조했었죠? 구문 독해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문 독해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됐죠? 자, 제가 파트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3월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1차 모평 전까지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수능 어휘집 외우고 계시죠? 그걸 계속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벌써 똑같은 어휘집을 3번, 4번 봤습니다. 그럼 이걸 몇 번까지 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제가 말한 방식, 그러니까 그 mp3를 다운받아 갖고 모든 예문을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3번, 4번 정도를 봤다. 그러면 이제 그 어휘장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휘장에 너무나 익숙해지게 되면 그 어휘를 외우는 때 텍스트 파일로 외워야 되는데 JPG 파일로 외워요. 그림 파일로 외운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있었지?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어휘집을 한 단계 수준 높은 것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EBS 교재가 이때는 확정 발표가 된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EBS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먼저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문법 공부를 제가 그동안 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문법 실력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이제 EBS의 어떤 문제 유형들이 반복 출제되는지를 풀어보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던가, 그리고 어떤 유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틀리는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다음 듣기 방법입니다. 듣기는요, 매년 EBS가 처음으로 반영된 2010년부터 매년 듣기는 100% EBS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도 역시 100% 듣기는 EBS에서 변형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EBS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EBS 교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챕터 또는 이틀에 한 챕터씩만 해도 6월 전에 충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듣기는 꾸준함이 생명인 거죠.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트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독해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독해가 이제 23문제에서 28문제로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신경을 쓸 것이 분명한데요. 이 3등급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문 독해가 계속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유형별 접근법을 공부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유형별 접근법을 할 때 가장 쉬운 유형이 뭐죠,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이 좀 쉽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유형부터 정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려운 유형이 뭡니까?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리고 순서 문장 삽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비로소 이제 빈칸 추론 그리고 장문 이렇게 쉬운 유형부터 어려운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요, 상반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뒤에 있는 해설지와 해석지를 보면서 이 문제가 왜 맞았는가, 이 문제가 왜 틀렸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EBS가 교재가 출시가 되면 여러분 1차 모평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하고 이 영어가 수능 특강하고 인터넷 수능이에요. 그러면 1차 모평 전까지 무조건 수능 특강하고 인터넷 수능을 모두 끝내고 1차 모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EBS 학습법, EBS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BS는 올해도 70%가 반영이 됩니다. 70% 반영돼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친구들은 EBS의 중요성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문제 중 7문제가 EBS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요,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정부가 시험 범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범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주장하는 건 정말 얼토당토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집중과 효율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간 내에 끝나야 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 범위도 정부가 정해줬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EBS는요.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독해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문제당 1문제가 EBS에서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EBS 독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그렇죠.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한번 봤던 지문들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자신감이 확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당연히 EBS 교재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본 다음에
학교에서 EBS 정리해 주죠. 또는 EBS 강의를 수강하면서 몰랐던 구문, 해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형광펜 치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EBS 강의를 통해서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각 지문의 소재, 그리고 주제, 이런 것, 그리고 그 주제가 영어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찾아서 형광펜 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EBS는 굉장히 해설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각 소재와 주제 같은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책이 잘 되어 있고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수능 특강이 출시가 되는데 1월달에 출시되는 수능 특강부터 난이도가 극강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처음부터 술술 풀어내기가 사실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그 난이도를 극복해야 올해 수능에도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든 그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시간을 정해두고 문제를 풀 것, 채점을 할 것, 그리고 각 지문의 소재, 그리고 주제들을 챙겨둘 것, 그리고 그 주제가 영어로 드러난 부분들을 형광펜 쳐주시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당연히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논리적 흐름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적어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알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점차 단축이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이 수능에 여러분들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수능 완성 유형편 작년 18번 1번 문제고요. 보시다시피 한 문장 요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합시다. 이 문제를 풀고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제가 영어로 드러난 부분을 형광펜 쳐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답은 지금 1번이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 글의 요지가 영어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 답이 지금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요게 이제 수능 완성 유형편 18강 1번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줄 요약이고 이게 요지니까 그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페이지를, 그렇죠. 여기 가고 So don't be afraid to say no. 이 부분이 밑에 한 줄 요약하고 같은 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형광펜 쳐놓고 이 부분이 요지구나.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지를 스스로 정리하시고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수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수능 문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작년 이제 수능 문제가 이 23번 요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수능에 나온, EBS에 나왔던 이 지문과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온 지문들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지문이 얼마만큼 변형이 된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여러분 100% 지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BS 나왔던 지문들이 수능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만 해놨다면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요지를 정리했었죠. 요지 정리했을 때 뭐였죠? 노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답은 그냥 보자마자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EBS를 통해서 이 수능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독해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방법을 취하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약간 국어랑은 달라요. 영어는 뭐가 좋냐면 EBS에 나온 지문들이 수능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이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던 지문이 일부 변형이 돼서 수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주제를 기억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수능에 똑같은 지문들을 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능이 내신화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EBS 지문에 나왔던 어려운 어휘들 같은 것들도요. 역시 당구장 표시하고 주어지는 그런 어휘들도 역시 여기 수능장에 가게 되면 수능에도 역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EBS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제가 EBS 듣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듣기 공부하는 방법이 작년에 비해서 5문제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럼 그만큼 부담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요, 듣기는 100% 역시 EBS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EBS가 제일 처음에 반영 시작됐을 때부터 듣기는 늘 100% EBS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모든 듣기는 EBS에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느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독해랑은 좀 달라요. 독해는 지문이 똑같죠.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듣기는 그렇지 않아요. 듣기는 상황이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이 다릅니다. 다시 뭐라고요? 상황이 같고 디테일이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EBS 교재에 뭐 빨간 책 10권 그리고 파란 책 5권을 구매하고 10%를 할인받았다. 이런 돈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돈 계산 문제 가장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EBS 교재에서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EBS 교재에서 빨간 책 10권 그리고 파란색 5권 그리고 10% 할인 이렇게 나오면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빨간 책 20권 파란 책 10권 그리고 20% 할인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디테일만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EBS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부분 적어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 두시면 수능 치를 때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이 방법들을 하게 되면 수능날 여러분들은 딱 들으면 아, 이 상황하고 바로 눈에 뜨게 될 거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셨죠? 자, 이제 지금까지 달라지는 입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되는 이제 2학년이 아니라 2등급, 그리고 1등급,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은 이 친구들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된 친구들입니다. 그쵸? 이제 마지막 한두 문제를 맞춰야 한 등급이 올라가고 또 최상위권 또는 만점이 되는 친구들이죠.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무조건 EBS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EBS 교재가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EBS 교재를 뭐 하냐면 작년 EBS 교재를 구해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4권, 그러니까 수능 특강, 인터넷 독해, 엔제, 그리고 수능 완성 4권이 수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EBS 문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아직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이 작년에 수능에 반영됐던 EBS 문제를 풀면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EBS 교재를 풀 때 문제를 맞았고 틀렸고가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뒤에 보시면 해설지와 그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마지막 2등급, 1등급 친구들,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 마지막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친구들이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빈칸 넣기를 못해서 지금 1등급이 안 되고 빈칸 넣기를 틀려서 여러분들이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상위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틀리는 유형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문법을 틀린다든가 듣기를 틀린다든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한지 모른다 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최상위권이 될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직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지금은 빈칸 넣기만 어려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빈칸 넣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 EBS 작년 수능에 반영되었던 EBS 문제를 일단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설지와 해석지를 반드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빈칸 넣기를 매일 마무리해야 되는데 당연히 빈칸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고요. 빈칸에 대해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주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그 EBS를 풀면서 그 EBS 지문 중에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주제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시요. EBS 교재에 나온 모든 지문들을 다시 풀어보시면서 어떤 핵심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형광펜을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 그 부분이 주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해설지와 해석에 다 적혀 있습니다. EBS 교재는. 아셨죠?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최상위권 친구들은 뭘 해봐야 되는 거냐면 출제자의 마음을 한번 훔쳐보는 겁니다. 출제자는 무조건 주제를 빈칸으로 이제 출제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으로 모든 지문들을 주제를 찾아보시면서 그 부분에 빈칸 넣기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라고요? 작년에 출제된 EBS 교재를 다 풀어봐라. 그러면서 전짐은 어디가 주제인지를 형광펜 쳐보면 그 부분이 빈칸으로 뚫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다시 새로운 EB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버전의 EBS를 그렇게 하셨다면 올해 EBS도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EBS를 다 풀어보시고요. 일단 EBS 문제만큼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이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교재를 다 풀어보시는 건데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가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보통 제가 가르쳐보면 현장에서 EBS 교재 같은 건 막 2번, 3번씩 풀어보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모든 지문들을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최상위권 친구들은 새로운 EBS를 다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당연히 채점을 해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모든 부분들에 뭘 찾아봐라? 주제를 풀어봐라. 그러면서 빈칸이 어디에 뚫릴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올해 나온 EBS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지문이 똑같은 상태죠.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논리의 흐름을 잡아보는 겁니다. 논리의 흐름. 지문을 보시면서 아, 이 지문이 여기가 주제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 연결사는 이렇게 쓰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나름대로 단순화해보는 겁니다. 알았죠? 논리의 흐름을 단순화해봐라. 그러면서 주제를 형광펜 쳐봐라. 이 부분이 EBS를 최상위권에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빈칸 넣기가 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어려운 순서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유형들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리의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으면 결국 작문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최상위권의 EBS를 작년 EBS 그리고 올해 EBS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먼저 EBS 그리고 기출분석입니다. 자, 보통 이 방송을 보고 있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 그리고 4등급 이하의 3등급 이상의 친구들 그리고 4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이 기출분석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출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풀이도 됐죠? 그리고 어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고난이도 유형만 맞추면 되죠. 이 친구들은 이제부터 뭘 하냐면 기출분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등급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도 제가 말한 그 진도에 맞춰서 나중에는 결국 6월달 이후에는 기출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분석 뭐 하냐? 딱 3개년만 합니다. 3개년 시간이 없으면 딱 작년 것만 하세요. 역시 전문 해석입니다. 역시 전문 해석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부터 먼저 해보시는 건데 작년 수능 제일 처음에 나왔던 23번 문제부터 45번까지 모든 지문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 보시는 거고 어떤 어휘가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구문은 없었는지 혹시 도치나 생략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리고 EBSI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출분석과 이제 EBS를 동시에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즉 EBS가 변형 출제되어서 수능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EBS가 변형 출제돼서 수능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EBS도 정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도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3개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도 다 분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무리도 훌륭하게 될 수 있겠죠. 됐죠? 자,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이제 2014년이 되었죠, 여러분. 올해는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2002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한일 월드컵이 열렸고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2002년까지는 단 1승도 해보지 못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1승이 뭡니까? 막 16강, 그리고 8강,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300일이나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많은 예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